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했던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돈을 벌려면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아이디어나 행운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아침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항구에서 일을 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짠내가 가득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던 그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항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그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목재를 나르는 준비를 하며 혼자 땀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을 허비합니다. 늦잠으로, 어제의 후회로, 무기력한 핑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을 철저히 다스립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합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은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반드시 붙잡겠다. 아침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은행의 문이 열리기 전에 서류를 정리하고 공장 문이 열리기 전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침대 위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나는 현실 속에서 나의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이 중요한가요? 아침은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입니다. 방해가 적고 마음이 가장 맑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부자는 아침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항구에서 만난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그는 언제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피곤하다, 집안이 힘들다,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씨, 하루 이틀 일찍 나와본다고 달라지겠어?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이 달라진다네. 세월이 흘러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기회를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을 내가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아침을 흘려보내며 하루를 남에게 맡깁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아침을 붙잡으며 하루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작은 준비라도 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올라설 것입니다. 내가 평생 실천해온 아침 습관 9가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 9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항구에서, 해외 출장지에서 나는 늘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회를 안겨주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드는지 나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늘 시멘트 냄새와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부들은 아침 7시가 되어야 겨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5시 반, 늦어도 6시에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나는 이미 땀을 흘리며 자재를 옮기고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장 감독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씨, 왜 이렇게 일찍 오나?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일은 7시에 시작하지만 제 하루는 그 전에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들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스스로 시간을 주도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반발자국 앞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10년을 앞서간다. 이 말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일찍 시작하는 습관은 마음가짐을 바꾸고 준비성을 키우며 기회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은행과 첫 대출 협상을 하러 갔던 날도 잊지 못합니다. 중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새벽같이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 내가 먼저 준비했으니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은행원이 문을 열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서류와 태도 덕분에 그들은 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결국 그 작은 차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준비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게으름이 물러가고 결심이 단단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서 내 꿈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나와 나 자신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눈이 감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주영, 너는 남들처럼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으냐? 다르길 원한다면 아침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매일 새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자야지. 오늘 하루쯤은 늦어도 괜찮아.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을 때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도착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이 그들을 더 좋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사가 먼저 준비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생활의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태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늘 기회를 앞당깁니다. 내가 해외 출장지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호텔방,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새벽의 고요 속에서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기회를 만들 것이다. 오늘 하루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와 의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아침 습관, 일찍 일어나 기회를 앞당기는 것. 이 습관은 결국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습관. 그것이 어떻게 나를 버티게 했는지 해외 출장 호텔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습관입니다. 나는 평생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젖을 짜던 시절부터 공사 현장에서 흙과 철근을 만지던 시절, 그리고 회장으로서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에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다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유럽에 갔을 때였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호텔방, 시차 때문에 몸이 무겁고 머리는 몽롱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침대에 더 누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첫 자리, 내가 피곤하다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호텔방 한쪽 공간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제자리에서 뛰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이 깨어야 정신도 깬다. 피곤과 두려움은 땀과 함께 흘러나가고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굳이 운동까지 해야 하나? 시간이 아깝다. 피곤한데 그냥 쉬자.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내 몸은 내 사업의 기초다.
오늘 하루를 강하게 살려면 먼저 몸을 강하게 깨워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에 반드시 몸을 움직이라고.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고 눈을 번쩍 뜨라고. 그렇게 해야 목소리가 힘을 얻고 태도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능력은 머리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체력, 끈질긴 체력에서 나옵니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 하루 수십 건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피곤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몸과 정신을 다잡은 덕분입니다. 어느 날 나는 젊은 임원 한 명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하다고 불평했고 회의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하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대충 준비하고 회사로 나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습관으로는 큰일을 못합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사람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몇 달 뒤 내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 정말 다릅니다. 회의에서 집중력이 생기고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고객들도 제 태도를 다르게 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니까. 여러분, 내가 해외 출장에서든 국내 공사 현장에서든 아침마다 잊지 않았던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것.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만 강하면 된다. 몸은 나중 문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고 수십 번 좌절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내 정신도 꺾였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몸을 관리하라. 매일 아침 스스로를 깨워라. 땀 흘리며 다짐하는 그 시간이 당신을 평생 지탱할 힘이 된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는 습관은 내가 평생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몸과 정신을 깨운 뒤 반드시 하는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다잡은 뒤 반드시 오늘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 세우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현장을 걷고 고객을 만나고 직원과 대화하며 계약서를 놓고 협상하는 장면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 습관을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는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서 일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관은 매일 아침 작전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항상 지도를 펼치고 말했다. 오늘의 목표는 여기다. 방향을 잃으면 죽는다. 방향만 잡히면 승리한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수많은 보고서와 전화, 사람들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복잡한 하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시장에 진출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사막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그들의 걱정을 들으면서도 이미 아침에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사막의 모래 위에 현대의 깃발을 꽂는다. 그래서 나는 미팅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의 대화에서도 엔지니어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그 목표만을 향해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침에 하루를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는 장면을 본 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부딪혀보자.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하루를 미리 살아본다.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그 길로 간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방향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이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됩니다. 나는 임원회의에서도 종종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반드시 이뤄야 할 일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처음에는 다들 장황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요.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단 하루만 살아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허둥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현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일자리, 그리고 신뢰. 그래서 나는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자리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현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갚습니다. 반드시 완수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리허설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가 주어지면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한 사고방식입니다. 돈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한 목표와 길을 세운 사람에게 갑니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성취할 한 가지를 완수하자. 그 하나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된다. 여러분, 오늘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평생의 목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세운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현대는 결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건물이나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신뢰에서 나오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현대를 세우던 초창기 시절 공사 현장에 나가면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쇳소리가 귀를 울리고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직원들 옆에 섰습니다. 나는 슈트를 벗고 그들과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도면을 들고 있으면 어깨너머로 같이 보며 묻곤 했습니다. 이 설계가 맞나? 여기서 위험 요소는 뭔가? 그러면 젊은 엔지니어가 망설임에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당신의 의견을 믿겠다. 바로 반영하자. 여러분, 이런 작은 순간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을 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자는 사람을 자산으로 봅니다. 신뢰를 쌓으면 그 신뢰가 돈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해외 출장지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막의 한 공사 현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고된 환경에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물 한 모금도 귀하게 아꼈습니다. 나는 본사에서 가져온 시원한 생수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의 동지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아침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 오늘 듣는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하자. 이 다짐이 쌓여 현대의 인맥이 되고 신뢰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은행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에는 반드시 이자를 갚았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없어도 내 집을 담보로 내놓고서라도 신뢰를 지켰습니다. 은행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우리는 현대를 믿습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현대는 반드시 갚는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신뢰는 종이에 쓰인 계약보다 강합니다. 나는 강연에서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신뢰를 쌓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결국 관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가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상대방 현대는 약속을 지킨다, 끝까지 해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맡긴 것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실천한 네 번째 습관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것이 사소한 인사 한마디일지라도 진심이 담긴 태도라면 그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직원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인생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돈은 신뢰를 따라 흐른다. 신뢰 없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의 습관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신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오늘의 위치까지 올려준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사업을 키우느라 얼마나 바쁜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은 금방 흩어집니다. 배우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무기입니다. 내가 처음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나는 건축학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고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침마다 책상 위에 공학 서적을 펼쳐놓았습니다. 철근의 강도 계산법,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 심지어 배수 구조까지도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책에서 본 이론이 실제와 다를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쌓여 내 머릿속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습관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부자는 끝까지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다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동 사막의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의 날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기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기후 속에서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해외 논문을 가져다 번역해 읽고 노트에 적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배합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록 덕분에 현대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기록은 내 경험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도구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전날 배운 것, 오늘 시도해 볼 것, 깨달은 점을 적었습니다.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은행과 협상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은행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익률 계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수첩을 꺼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현장 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펼쳐 보였을 때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승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신뢰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강조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손으로 적어라. 기록이 없는 배움은 모래 위에 글씨 쓰기와 같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정도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작은 것도 적어라, 반드시 남겨라입니다. 나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은 겸손과 연결됩니다. 나는 나보다 어린 엔지니어에게도 해외 현장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현지 노동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래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쉽게 갈라집니다. 그 말은 기술 서적보다 값진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언이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기록하는 사람만이 실패를 교훈으로 바꿉니다. 내가 아침마다 책을 읽고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책을 펼치고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사고는 깊어지고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결국 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탱해 준 강력한 무기였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해준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난, 실패, 배신, 위기,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힘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쌀 한 톨도 귀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때 아침밥상에 고작 보리밥 한 그릇이 놓여 있어도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일할 힘이 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를 하루 더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부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살까?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감사를 힘으로 바꿉니다. 나는 해외 출장지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 캠프에서 잠을 잤습니다. 모래바람이 텐트를 흔들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도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피곤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도전의 열정이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돈은 결국 강한 자에게 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돈은 도망가고 감사하는 자에게 돈은 찾아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 습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현대도 위기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현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도전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나는 아침마다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다. 네가 있어 현대가 버틴다. 그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곁을 지킨 이유도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연에서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습관은 다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한두 가지는 떠올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배울 기회에 감사하고 도전할 기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호히 말합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너지고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세워집니다. 이것이 6번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부자의 사고방식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아침마다 반드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마음만 다잡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동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 하겠다, 준비되면 하겠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오늘 하겠다, 지금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논밭에 내일 김을 매겠다고 미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끝냈습니다. 이 습관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정한 목표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움직여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억합니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해외 공사를 수주했을 때의 일입니다. 계약만 따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곧장 실행팀을 꾸렸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주문하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계약했으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시작해야 내일이 있다. 기다리면 기회는 도망간다. 이 습관은 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만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종이 위에 낙서일 뿐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반드시 작은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계약서의 한 줄 서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직접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 몸과 마음에 불을 붙였고 하루를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는 오늘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일단 돌아가서 다시 설득하자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워서 사막을 같이 보러 갑시다.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내 열정과 즉각적인 실행력에 감동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수많은 연설보다 한 번의 실천이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나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습관 덕분에 나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아침 습관 9가지를 돌아봅시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몸을 깨우는 습관, 방향을 세우는 습관,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 배우고 기록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습관. 이 9가지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습관들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단호히 말합니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아침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늦잠을 잘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까? 불평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시작할 것입니까? 머릿속에서만 계획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행동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자의 아침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